일단 황혼 부부 같은 경우 황혼 이혼율이 전체 이혼율의 1입니다.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10명 이혼하면 4명 이상이 황혼 이혼이에요. 6세 이분들이 이혼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곧 이렇게 위기가 이제 오실 거예요. 그 위기가 왜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황혼 이혼 같은 경우도 황혼에 계신 부부도 이제 배려가 필요한데 젊은 부부하고는 좀 다르죠. 그들은 젊고 열정이 있고 그 스타트 라인에 있는 세대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의 동력만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나이예요. 하지만 연세가 들어서 황혼이혼이 되면 삶을 정리해야 되는 나이지 뭔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나의 존재를 가정 내에서 나를 이렇게 부각시킬 수가 없어요. 있는 거 갖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있는 거 갖고 빼먹으셔야 돼요. 근데 은퇴에 이제 가장 어떤 게 이제 지혜의 변화가 있냐면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이혼율이 여자분들은 45세 전후, 남자분들은 50세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황혼이혼이죠. 20년 차 이상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의 이혼율이 가장 많은데 첫 번째 그 원인이 이제 외도가 가장 많습니다. 외도가 가장 많은데 그 두 번째 이유로는 복잡하지도 않아요. 돈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위적인 그 권위적인 남편의 억압, 아내의 억압 이런 거가 이혼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그때 40대 중반에 다 살고 나서 이혼을 선택할까? 단적으로 말하면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1988년 올림픽 있기 전에 이혼사 1위가 뭘 것 같아요? 뭘까요? 남편의 폭력입니다. 폭행. 그러니까 매 맞고 사는 아내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매를 맞고 사는데 그 당시에는 재산분할 제도라든가 친권양육권을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엄마에게 준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나갈 때 돈을 못 받고 나가니까 경제력이 없어서 그냥 맞고 살았어요. 그게 불과 88 올림픽 전에 이혼사의 1위가 폭행입니다. 남편의 폭행. 그래서 학대,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게 1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대가 변해서 90년대부터 민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이제 아내의 재산분할권을 인정했고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는 현재 절대적으로 아내분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나 먹기라 그러기 전에는 그냥 100%다 아내분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의 자유가 생겼죠. 그래서 이혼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IMF를 겪으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가 오면서 그때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1위, 세계 미국 다음으로 3위,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지금 잘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그 안 좋은 기록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혼율이 높아진 것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혼의 자유를 가져왔다. 그 얘기는 경제적인 지위를 줬고 가정 내에서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어머님이 주도적으로 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정 내 역할이 바뀝니다. 일단은 50을 넘기게 되면 아내분들이 힘이 세져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맞고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을까 봐 무섭다는 분들이 많아요. 힘이 세지시고 목소리도 커지시고 그다음에 가정 내 위치가 높아지세요. 그래서 주요 결정, 가정 내 중요한 결정, 집을 산다. 특히 뭐 자녀분들이 하다못해 이혼한다 할 때 변호사를 누구 선임한다 이런 것까지 전부 아내분들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그 연세가 되면 남편분들의 주도권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역할이 바뀌시게 돼요. 그렇게 되는 주요 원인이 남편들이 이제 일하다가 퇴직을 하시는 거죠. 그 남편분이 그럴 때 얘기해. 이제 돈 못 버니까 사람 치고 안 한다고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평생 일만 하니까 집에 와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가족들하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분의 주도권이 올라가고 그 세대는 남편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다가 아내가 갖다 주면 아내분이 아이들 가르치고 돈 모아서 집 사고 건물 사고 이걸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다 경제권을 다 쥐고 계세요. 이러다 보니까 남편분의 역할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아내분은 올라가고. 근데도 제가 앞서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무조건 돈 벌어다가 다 아내한테 갖다 줘야 돼. 이 사고에 아내분들이 갇혀 계세요. 아내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아내분들이 이혼하겠다고 오시면 얘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시냐면 그 함 들어올 때부터 함 들어올 때부터 내가요 남편 친구들이 다 뭐 바람기 있고 그래갖고 함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도 싫다고 하시고 근데 굳이
한참을 밀고 들어와갖고 그때 내가 20만 원 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저기 사무실에 한번 구경 간다고 갔더니 세상에 그 미쓰기 빚는 앞에서 저를 얼마나 촌스럽게 갔다고 망신을 주는지, 그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둘째를 내가 얻고 바람이 났다 그래서 어느 솔다방에 찾아가니까 그 다방 마담 있는데 저를 미쳐갖고 제가 넘어졌고요. 그 얘기를 한참 가셔서 1시간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때 1시간 얘기 들으니까 이제 30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60대까지, 그 70대까지 들으려면 제가 밤을 새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그래서 최근에 주요 사유가 뭐예요? 주요 사유가 이제 그 얘기를 여쭤봤더니 남편분이 용돈을 달랜다는 거죠. 용돈 안 주세요? 용돈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 지하철비, 버스비 다 공짜지. 응? 그다음에 밥값 해서 제가 한 달에 20만 원 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은 사회생활 하시는데도 남편분이. 그러니까 모든 경제력을 다 틀어지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을 달란다. 그거가 그 연사에 안 돼요, 어머님. 그랬더니 해외여행을 가자면서 여행비를 어머님대로 내라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건물이 어머님한테 있거든요. 한 달에 임대료가 몇 천만 원 나와요. 어머님이 그러면 여행 갖고 몇 천만 원 나오면 어머님이 여행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돼야죠, 그건. 그러신다니까요. 돈 다 갖고 계시면서 남편은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그 나이에도 빈털털인데도 여행비로 어머니 도둑질해 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나 이게 사고에 갇혀 있고 배려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분이 지금도 저 뒷줄에 계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힘이 센가? 어머님들이 힘이 더 세시거든요. 자녀들도 어머님한테 묻게 되지 아버님한테 안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혼 이혼 안 하시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면 어머님들이 아버님을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이래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발. 그래서 30년 전에 솔다방 마담 이런 거 잊으시고, 그런 거 좀 제발 잊으시고, 그다음에 옛날에 친정에 뭐 집 짓는다고 해서 1,000만 원만 보태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구박구박하면서 나 돈 줬던 거, 그런 거 잊으시고 지금은 다 어머님이 갖고 계세요. 다 어머님이 갖고 계세요. 자신감을 갖고 좀 베푸세요. 배려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아내분이 좀 배려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야. 남편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소외감을 느끼신다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무시한다. 왜? 돈 못 번다고.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돈 못 번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으니까 뭐 삼식이 XX까지는 아니지만 본인도 돈을 못 벌고 힘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 열등감, 그런 부분에다 가족의 소외가 겹쳐지면서 피해의식이 좀 강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편분 입장에서 이혼한다고 오셨을 때 내가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원고로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소장 온 걸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버님이 빼놓지 않는 사이가 꼭 하나 있으세요. 아침밥 안 해준다. 그 얘기를 꼭 하세요. 아침밥.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아침밥 안 해주는 건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이혼 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꼭 쓰냐면 아내분들이 마치 그 과거 어느 때쯤 내가 남편을 만나러 갔더니 어떤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만 쳐다보고 나를 무시했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게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남편분들이 아침밥을 안 해줬다를 매일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쭤봐요. 아버님 연세도 많으시고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아점 드시고 저녁 드시면 되시지 아침 꼭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침밥을 차려주면 그것도 따뜻하게, 내가 아직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 아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배려한다. 라는 생각을 나를 가장으로서 인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들한테 이제 강연할 때 꼭 얘기해요. 아침밥 좀 해주시자고요. 차라리 점심을 굶기시고 아침밥을 해주세요. 아침밥을. 점심을 굶기시고. 그래서 아침밥을 꼭 차려주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자신이 이제 꼭 먹고 싶다, 배를 채운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가족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 권위를 잃지 않았구나, 과거의 나의 고생을 노고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그 아침밥이.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오늘같이 새벽 일정 강연이 있고 해서 새벽에 나오면은 식탁에 서가지고 물에 말아가지고 가끔 서글퍼요.
아, 이게 뭐야, 씨.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못 차려 먹는 남편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예. 그래서 남편분들은요 못 찾아 먹어요. 이거. 못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아내분들 하는 얘기가 옛날 개그죠, 옛날 개그. 저 아내분이 곰국 끓이면 긴장한다. 일주일짜리구나.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반찬을 이렇게 나눠서 탁 이렇게 놓잖아요. 남편이 못 찾을까 봐 눈높이 딱 맞는 데다 거기다 투명 유리그릇에다가 이렇게 꺼내만 먹게 딱 놓고 오잖아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는 밥을 차려 먹는 게 굉장히 어렵다, 서글프다. 그런 생각을 준다라는 거여서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밥만 잘해주면 그죠?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분들한테는 그런 소외감을 황혼에 들어 하니까 배려를 아내분 쪽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배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내분들한테 옷 좀 깨끗이 빨아주시고 잘해주세요. 첫 번째로. 일단은 사람은 옷이 번덕 나갈 맛도 나고요. 이게 기도 살고 그다음에 한 달에 20만 원 용돈 쉬어도 돼요. 사실 뭐 교통비 안 드시니까 집에서 아침 저녁 해주시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친구들한테 10번 얻어먹으면요 다신 친구들이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어쩌다 한 번은 삼겹살에 소주 정도 살 정도는 주셔야지 길을 펴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분들이 잘한 거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권위주의 시대에 아내분들 있잖아요. 88년도 전까지 아내분들을 때려서 매 맞는 아내가 이혼 사유 1위였다고. 근데 또 우리가 이해를 또 해야 될 게 그분들은 그 조상한테 배운 게 남자는 그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라든 도둑질만 빼고 무슨 일이라든 돈 벌어다가 집에다가 굶지 않게 돈 해다 좀 네 역할 다 하는 거야. 넌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돌보는 일, 자녀한테 사근사근 다정한 거 이런 거를 못 배우셨어요. 근데 그게 막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든 거 아니야. 돈만 벌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사 분담도 해줘야 되고 주말마다 놀러 가줘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제가 캠핑호자에서 가끔 캠핑장을 가는데 그 젊은 이제 두 부래요. 젊은 부부들이 아직 초등학교 과정에 있는 그 자녀들 데리고 오는 캠핑족. 중학교 되면 안 와요. 중학교 돼서 이제 부모님들이 캠핑 가자 그럼 그런데요. 짜장면 값이랑 놓고 가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린애들 데리고 이제 오고 한 부류는 70이 넘으셔갖고 다 은퇴하셔 온 부류예요. 그 젊은 부부들하고 아이들은 저 물가에서 막 뛰어놀고 튜브 뛰어서 놀고 이제 70 정도 된 분들 뒷줄에 계세요. 그래서 앉으셔서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시대가 많이 변했어. 우리 땐 저런 거 몰랐는데 저 남편들이 애한테 하는 거 봐봐. 우리 때 어디 저런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걸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70 넘었는데 어떻게 가르치실 건데요. 그만하시자고요. 아내분들이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난 돈만 벌었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이제 은퇴하셨으면 조금만 존중해 주시고 어디 가서 체면 좀 세울 정도. 그다음에 자녀들이 와서 그러신대요. 자녀들이 와서 이혼하러 오신 분들은 이제 말씀이에요. 이거 이번 뭐 저기 명절에 부모님 산사는 어떻게 하고 어쩌고 얘기하면 아들이 그러는데 아버님은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다는 거야. 먹을 것도 안 주지,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지, 용돈도 안 주지,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비참하다는 거야. 그래서 확 김에 이혼해갖고 내가 재산 뚝 반 잘라가지고 내가 다 쓸 거야 이러고 오세요. 아버님 이혼 안 돼요. 어여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님들한테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아내분들은 절대 인정 안 하는데 복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솔다방에서 그 무시를 당하고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뿐이겠어요. 그죠? 그 이후로도 내가 너 늙어서 보자. 이를 뿔뚝 뻗는 너 늙어서 보자. 아주 무릎에 기운만 떨어져 버려. 내가 밥을 해주나 내가 아주 그냥. 너 애들이 네 편 들어주나 봐라. 아들만 커봐. 이러고 사신 분들이 그 복수를 50대 때부터 하신다니까요. 50부터 쭉 하셔서 70이면 20년 하셨으면 아니 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아도 20년이면 가석방 되겠네. 그죠? 이제 그만하세요. 하실 만큼 하셨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복수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복수를 했으면 본인을 해소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지도 않아요. 평생 이러고 계신다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이 무슨 불행하고.
가족이 불행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놔주시고, 자, 화해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내분들이 그 아버님들 염장을 적잖게 지르시거든요. 어떻게 지르냐면 70 넘어서 이제 바쁘세요. 백수가로사라고 어머니 아버님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어디가 밥 안 주고. 그러니까 당신은 삼식이 XX냐고, 왜 내가 지금까지 차려줘야 돼 하면서 딱 그렇게 했어요. 차려드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한바탕 붙일 거 아니야. 내가 돈 안 번다고 당신한테 구박하고 밥도 안 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다른 집 봐봐요. 당신이 나한테 뭐 뭘 호강시켜줘서 좋은 차를 태워줘서 해외여행 한번 데려가줬어. 이렇게 이제 가사 도우미를 줘서 내가 일 안 하게 해줬어. 뭘 잘했다고 말이 많아요. 나 정도니까 산 줄 알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휙 나가버리세요. 그럼 아버님은 밥도 못 먹고 시다시다 열은 받으셔갖고 하루 종일 얼마나 소글거리고 집에 계세요. 그럼 아내분은 뭐 하시냐? 어머님은 동창들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동창들이 시간이 안 되면 절이나 교회 가세요. 성당이나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친구분들하고 수다 막 기분이 좋아졌어.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반성하고. 그러니까 룰라라 딱 들어왔어요. 근데 영감님은 어떡하고 있어요? 아버님은 입이 이렇게 나와 계실 거 아니야. 어디 갔다!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직도 삐져있어, 소갈머리 없기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침도 못 먹고 툭 나가버린 그 아내 때문에 화가 가라앉질 않는데 지 혼자 나가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왜 교회에 가서 절에 가서 빌고 오세요? 사과는 화가 나 있는 아버님한테 해야지, 왜 딴 데 가서 하고 본인만 기분 풀고 들어가고 아직도 소갈머리 없이 삐져있냐고 구박을 또 하시냐고요. 그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뭘 하셔야 되면, 새로운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분한테 누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실 거면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옛날에 당신 있잖아, 나 신혼 때 당신이 나 바람핀 거 그때 봐준 거 내가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살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전화 걸려하고 당신 남편 관리 잘하라고 이런 거 받은 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 내가 30살 때쯤 당신 있잖아, 친정에 돈 좀 필요하다 해서 100만 원 필요하다 근데 내가 못 준 거 미안해. 아내분 입장에선 당신 있잖아, 저기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모시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못 모셔서 미안해. 이런 반성문 좀 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내가 당신한테 미안했던 거, 잘못했던 거. 사실은 그 피해자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도박할 때 그러잖아요. 돈 딴 사람 기억 못하는데 잃은 사람이 기억하지.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더 기억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해자 쪽에서도 문득문득 본인도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그때가 지나서 사과할 기회를 놓친 것들이 있어요. 그거 좀 앉아서 정리들 좀 하세요. 총정리해서 하루에 한두 개씩 그런 거 정리를 하시고, 부모가 이제 젊어서 이혼하시는 건 자녀들이 이제 어려서 관여를 못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부모 이혼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이혼할 때 손잡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딸하고 아들이 불려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 표정에 이렇게 대부분 난감한 게 보여요. 아니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저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바람 펴서 엄마 화 저렇게 내시는데 같이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때 뒷꼭지에는 그냥 두 분이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꼭 해요. 어린 자녀들을 누군가가 양육해주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방치된다면 얘네들 생명이 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노인분들 건강은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어떻게 되실지 진짜 몰라요. 그럼 두 분은 같이 오손도손 서로 부양해 가면서, 사실 병원만 손잡고 같이 가셔도 어디예요. 그냥 나 혼자 밥 먹으면 밥 넣고 김치통 끓여놓고 먹지만, 그래도 부부가 계시면 접시에 담아서 드시잖아요. 골고루 좀 드시잖아요. 그리고 남보기도 좋고 자녀들도 두 분이 계시니까 안심이 되고, 이런 면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부모님도 자녀에게 짐이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지금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세대라고 해도 부담이 될 수 있고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건강하게 화목하게 사시는 거 이상으로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으십니다. 대부분은. 재벌이라서 턱 갖다 줄게. 아니면 우리가 자녀가 결혼해서 신혼 때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결혼했는데 뭐 해다 줄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잘 사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야.
지금 부모님도요. 부모님이 잘 사시는 게 부모한테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뭐 건물 사주고 그런 거 사주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화목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자녀한테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어디에서 갈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해법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가 이런 걸 권하는 이유는 이게 돈이 들면 제가 안 권해요. 제가 오늘 권해드린 방법은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이 해법을 실천해 보시면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천하시고 정말 이 가족 화목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특히 부모님이 언제까지 자녀들한테 나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다 이런 착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그 재산에 대해서 마치 내 재산을 부모님이 쓰는 것 같은 그래서 관여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분도 거리를 좀 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의 가정, 자녀의 가정은 각기 다른 가정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고 영원토록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잘했죠?